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예비 며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18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한 장의 서류.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7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오후 3시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순희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한 달 후면 아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 지은은 26살 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들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3년을 연애했습니다. 순희 씨는 지은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음식도 만들며 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순희 씨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습니다. 어머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순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내일 보자꾸나. 밥 먹고 가거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오, 오후 2시.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 어디 있니?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어제 밤부터요. 순희 씨와 아들은 지은의 집으로 향합니다.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옷과 가방, 지갑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본 것을. 하지만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펜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자리를 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실종은 쉽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지은이 집을 나서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이틀 전 편의점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지은의 부모님과 통화하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단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도망간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싫어서 떠난 거라고들 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를 떠난 건 아닐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들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간을 망가뜨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순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저 궁금해요. 평생? 그해 겨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희 씨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지은이 있었다면 아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도 8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들과 지은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2025년 봄 뉴스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당의 당대표이자 5선 국회의원인 최모 의원이 대형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사당 내 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9시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 캐비닛을 하나씩 뒤집니다. 문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 한 수사관이 오래된 나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봉투를 열자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이 사무실 앞 복도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의원님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가방을 받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 기업인은 제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낯선 남자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뒤를 계속 쫓아왔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남기고 다른 국회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가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서명은 박지은. 수사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2007년에 신고된 실종 사건 중 박지은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신고자는 김순희 씨였습니다. 며칠 후 오후 2시 순희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박지은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순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18년 만에 듣는 그 이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사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아듭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무슨? 박지은 씨는 18년 전 국회의원의 비리를 목격한 증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지은이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서워서 살기 위해 숨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 지은이는 어디 있나요? 살아있나요?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지은이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그 애는 무서웠던 거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 의원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2007년 당시 최 의원의 비서였던 사람, 회계 담당자, 그리고 경호원들까지 모두 소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전직 비서였습니다. 취조실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를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최 의원님한테요. 목격자를 찾아서 입을 막으라고. 입을 막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과 연결된 사설 경비업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업체의 직원 한 명이 2007년 당시 지은을 미행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 직원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살아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긴장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산골 마을입니다. 18년 전 우리가 쫓아갔지만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혼자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왜 놔뒀습니까? 눈빛이 너무 갸여워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 눈빛이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열채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수수한 옷차림. 수사관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지은 씨 아닙니까? 여성이 멈춥니다. 호미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저를 어떻게? 18년 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었습니다. 준호는요? 준호는 어떻게 지내나요? 수사관은 입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사흘 후 서울의 한 조용한 장소에서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순희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희 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늙었지만 여전히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순희 씨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오해했단다. 도망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제가 본 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은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요? 준호는 정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널 잊지 못했다. 평생 널 기다렸단다. 제가 돌아갔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갔어요. 제가 나타나면 어머님과 준호가 위험해질까봐. 알아. 다 알아. 이제 됐다. 지은은 준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순희 씨는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한 달 후 최 의원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18년 전의 비리, 증인 협박, 그리고 살인 교사 미수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은과 순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봤지? 정의는 이긴다. 순희 씨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딸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지은은 순희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냅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합니다. 지은은 요즘 준호의 묘를 자주 찾습니다.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과 잘 살고 있어. 내가 지켜주고 있는 거 알아. 순희 씨는 지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며느리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었던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오래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영영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지은과 순희 씨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